웰컴백 밀리테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순수특강 영어 주제 소제편 24강의 1번과 2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4강의 1번 문제 먼저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요. 문제 유형이 순서가 나왔죠. 자, 그런데 사실 이번엔 여러분들이 많이 읽지 않고 금세 답을 찾지 않았을까? 다소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았었던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서 서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될 것인가를 유추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봤을 때 왜 우리는 데디아를 계속 주장해야만 하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데디아를 봤을 때 교육이 본질적으로 주로 뭐하다고 하죠? 학문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왜 계속해야 하는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이 사람의 입장이 교육이 본질적으로 주로 학문적이어야 한다에 대한 뒷받침하는 근거 얘기를 해줄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에 해당되는 어떤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할지 아직까지는 모른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도 여전히 이제 질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Why is there? 왜 항상 이것이 존재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hierarchical 무슨 뜻이죠? 계층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계층적 구조가 왜 항상 존재하는가? 근데 대체 교육의 계층적 구조가 무엇일까 궁금하던 찰나에 대절의 소식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학구적인 세계를 at the top 가장 위에 두고 그다음에 the art 예술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장 아래다가 두는 이러한 계층적 구조가 왜 항상 존재할까입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그 이유는 학구적인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내용이 전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됐어 라는 반론이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학습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실 우리가 순서를 풀었을 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A번부터 C까지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대각선으로 눈으로 훑기로 했었죠. 여러분들 컴사를 들고서 그러면서 뭘 찾기로 했었어? 단서를 찾기로 했었죠. 왜? 단서를 일단 먼저 찾은 다음에 추릴 수 있을 만한 답은 추려내고 그 다음에 이 단서를 기준으로 뭐를 먼저 읽을지 그 다음에 이 단서를 가지고서 앞뒤의 내용을 유추하면서 글을 읽기로 했었어. 맞죠?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면 the letter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the letter 같은 경우에는 the former, the latter 전자, 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A, B가 먼저 제시가 돼야 되고 그 후자를 가리킬 때 the letter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후자의 이러한 아이들은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야 돼? 아이들의 형태 A, 그 다음에 또 다른 B의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언급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제시했던 문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일단은 A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B와 C를 풀었을 때 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두 케이스의 아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요렇게 계속해서 단서를 찾아갈 겁니다. 뭐부터 읽을지. 자, 그런데 B번에는 사실 단서가 여러분들 보여 안 보여? 보이지가 않죠. 여기에서는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구라든지 지칭하는 대상이라든지 등등의 내용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B번은 패스. 그 다음에 C번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복수가 이 앞에 언급이 됐어야 됐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은 확실히 훌륭한 사람들, 뭐를 줄 수 있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언급이 됐었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C로 시작하는 4번과 5번 또한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답은 끝났어. 자, 여기에서 명확한 단서가 A에 있습니까? C에 있습니까? A에 있겠지. 즉 A의 위치만 살펴보면 돼. 왜? 우린 답이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은 A가 누구 뒤에? B 뒤에 있고요. 3번은 A가 C 뒤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the letter에 해당되는 사람이 B번 뒤에 있는지 C번 뒤에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B번 뒤에를 보면 지금 둘로 나뉘었어 안 나뉘었어? 둘로 나뉘었죠.
몇몇은 이러한 학습으로 공부하는 것을 잘하고. 자, 그래서 여기 A가 나왔고 그 반대에 해당되는 a great deal of children을 나타내겠죠. 여기서는 some children을 나타낼 거고,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앞에 있는 children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몇몇은 이렇긴 한데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은 will not, 그렇게 학습을 하지는 않아요가 나와. 그래서 지금 A와 B가 정확하게 나뉘었죠. 하지만 C에서는 A와 B가 정확하게 나뉘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A를 누구 뒤에 넣어야 돼? B번 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답이 2번으로 금세 고를 수 있는, 문제 풀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hierarchical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지문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학구적인 것을 교육의 가장 높은 영역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중시 여기기 때문에 hierarchical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dictate는 이제 받아 적게 하다, 받아쓰기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죠. 그래서 바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아까 했었던 부분이죠. 왜 우리는 반드시 keep insisting, 주장하는 것을 계속해야만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insisting ing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keep은 목적어로 동명사만을 취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교육이 본질적으로 주로 학구적이다 라고 왜 우리는 계속 주장해야 할까요? 여기까지는 주제가 딱히 드러나질 않았었어. 자, 그리고 나서 why is there?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there is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 있다, 존재하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이것이 존재합니까?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계층에 따른, 즉 계급별대로 나누는 구조가 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교육이 이제 계층에 따라서 나뉜 구조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궁금하던 찰나에 이제 대절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참고로 이 대절은 여러분들 동사가 place잖아. 그러니까 무엇은 탑에 놓고 무엇은 bottom에 놓고에 해당되는 place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식해 주는 것은 education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었던 hierarchical structure가 이제 선행사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의 계층에 따른, 계급에 따라 나눈 구조라는 것을 무엇을 어디에다 두고 학구적인 세계를 at the top, 꼭대기에다 두고 the arts, 예술적인 영역을 at the bottom, 가장 아래다가 두는 이러한 구조가 대체 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학습은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양한 형태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일 것 같아. 자, 4번 볼게요. 아이들은 do not은 부분 부정입니다. 전부가 다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분 부정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당신은 cannot sit them, 그들을 앉힐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교실 책상 뒤에 다 앉힐 수는 없을 겁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sit이 선생님이 지금 아래다가 적어놨는데 이거 하고 여러분들 딱 기억이 나야 돼. 선생님이 이전에 계속 헷갈리는 자동사랑 타동사 한꺼번에 쭉 정리 한 2번 정도 해드렸어요. 자, 여기선 지금 뭐야? 그냥 SIT가 되면은 얘는 자동사로 봐야 된다고 했었죠. VI.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냥 앉다야. 내가 앉는 거야. 그런데 SEAT가 되면 선생님 이거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앉다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앉히다가 돼.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타동사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들을 전부 다 교실 책상 뒤에다가 앉혀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들에게 정보를 다 받아 적어라. 여기서 말하는 information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학교 교실에서 알려주는 그런 학습 내용들을 information이라고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모든 정보들을 무조건 다 받아쓰게끔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더불어서 expect 나왔다. 그럼 빨리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돼요? 오형식 목적어, 목적보어. 누가 무엇 하도록 예상하다, 기대하다죠. 그러니까 여기 to 부정사는 당연히 목적보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뭐처럼? 스펀지처럼 all of it, 그것의 모든 것을 그들이 다 흡수할 것이라고 당신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참고로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아이들한테 받아쓰기 했던 이 information을
is로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me will do와 누군가는 잘할 거야, 뭐 하는 것을 잘할 거야,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을 잘할 겁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some은 some children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a great deal이 뭐를 가리킨다고 했어? a great deal of children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수의 아이들은 또한 will not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will not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세요?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을 will not do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할 겁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the letter가 나왔어.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A와 B를 언급했을 때 후자에 속하는 것을 the letter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후자에 속하는 이러한 아이들을 prefer, 선호할 건데요. 여기서 잠깐만 stop. prefer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 prefers라고 s가 붙었어. 여러분들 이거 맞출 수 있었을까? 무슨 얘기냐면 자, 얘의 지금 주어가 누가 됐어요? the letter가 됐다? 맞죠? 자, 근데 the letter 뭐지? 얘 단수 같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만에 하나 주어가 the former와 letter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의 수일치는 얘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과 여러분들이 수일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a great deal of children이니까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복수 취급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후자에 속하는 그 아이들을 prefer to learn,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뭐를 가지고서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무리. 그들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Who gives so much joy? 상당한 기쁨과 상당한 행복감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확실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야? 우리 어른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do not value them. 여기서 value가 여러분들 가치 있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뭐만큼이나 자, 여기서 as가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should value them 이 생략됐겠죠. 자,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다룰까? 오히려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질책합니다. 잠깐만 stop. 선생님이 아래다가 적어놨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감사하거나 칭찬을 했을 때 그 칭찬의 대상 또는 감사, 비난의 대상을 A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for B가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줘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죠? Thank you for coming 이 되죠. 그러니까 for 뒤에 ing가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질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Not fitting with. 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누구와? The other mob. 여기서 the other mob은 이렇게 보면 되죠. 일반적으로 그 교실 안에서 책상 뒤에 앉아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받아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암기하는 일반적인 그런 아이들과 다른 부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보류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의 교육 체계에 의하면 소위 예술고를 다니는 친구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인 일반고에서는 예체능계를 준비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이 군중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어른들을 질책을 한다. 사실은 뭐 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줘야 하는데 라는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죠?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마무리 리뷰 같이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삽입으로도 변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법도 중요한 지문이기도 했었지만 마지막 세 개 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건 여러분들이 쉽게 고르겠지? 이 the letter 때문에 쉽게 골랐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요 두 번째 게 사실 난이도가 가장 어려워. 근데 얘를 이해하면 instead를 고르는 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day로 시작을 해서 이 day가 가리키는 사람들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데 뭐랑 헷갈리냐면 이 day가 누구를 가리켜? 앞에 있는 day를 가리킨다? 근데 이 day도 또 누구를 가리켜? 앞에 있는 이 후자에 해당되는 이러한 아이들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집어넣으시오라고 했을 때 왠지 여기 뒤에다가 놓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실 바로 앞문장 다음에 들어간다라기보다 뒷문장과의 연결성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이 뒷부분에 뭐가 나왔었어? 이 아이들이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가 나와서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질책한다가 됐기 때문에 instead하고 이 앞문장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맞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삽입 이 세 가지와 더불어서 어법도 같이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강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 유형은 일단 주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오지선다형에서 키워드를 먼저 체킹을 해줄 건데요. 1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교육인데 교육의 역할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사회의 공평성, 평등성을 촉진시키는 교육의 역할이고요. 참고로 이 앞에 views가 나온 걸 보아하니까 이런 교육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것이 일단은 limitation으로 시작을 하죠. 무엇에 한계가 있냐면 전통적인 학교에 한계가 있는데 무엇 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창의성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학교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도움이 어디에 요구가 되어지냐면 클래스룸 티칭이니까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뭐가 이제 필요하다?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은 별로 공감을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 방식이 확 바뀌었어요.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뭐 PPT 수업이라든지 뭐 자료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없는 상태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교실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pressure, 압력인데 뭐 하고자 하는 학교의 시스템을 더욱더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압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challenge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직면하는 도전이죠. 자, 언제 정보화 시대에 학교가 직면하는 도전이 대체 무엇일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살피고 나니까 어쨌든 학교에서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평성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 것 같고 기술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요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한 상태에서 앞과 뒤를 보기로 했었어. 선생님이 좀 미리 얘기를 하자면 만에 하나 아직도 뒤에만 보고 답을 고르려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으로 골랐을 가망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에 하나 뒤에만 봤다면 근데 선생님이 절대평가 이후로 우리가 앞에와 뒤를 보는 것을 평소에 시간 체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럼 맨 앞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체킹을 했을 때 일단 접속사 as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세계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기술의 진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사회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우리 학교는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00년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사회는 변했는데 학교는 변했다는 거야? 안 변했다는 거야? 안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뒤로 가셨을 때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사실 5번에서 인포메이션 에이지를 체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 얘기가 살짝 나온 다음에 despite 해서 다시 또 나올 거야. 사실 여기를 읽으면 앞에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despite가 무슨 뜻이죠? 뭐임에도 불구하고야.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국가적으로 또는 주에서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프로모션,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기술을 교육적으로 사용을 하라라고 계속해서 촉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교실의 관행은 has changed little. 자, 무슨 뜻이죠? little이 됐으면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으로 보셔야 돼요. 언제로부터? 20세기 중반으로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거 사실상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야? 정보화 시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관행이 바뀌지를 않았고 이 뒤에를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을 직면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더 악화가 된다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었어. 그래서 사실 얘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자 4번 같은 경우 키워드가 뭐였었죠? 학교 시스템을 더 평등하게 하라는 압력이 이제 4번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에 꽂히냐면 자 여기에 지금 무슨 뜻이에요? inequality 불공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공평에 확 꽂혀서 뒤에만 봤을 경우에는 A 하고 4번을 고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서는 주제를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어휘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 이번도 반복되는 어휘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딱 두 개만 찝을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incomparable with. 자 이게 incomparable이 반대말이 이제 comparable이 되겠죠. 여러분들 compare A with B의 그 comparable이 아니라는 거 스펠링 정확하게 여러분들 딱 찝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in이 붙어서 부정인데 in이 빠지면 부합하는 양립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단어장을 통해서 뭐라고 외웠었냐면 호환이 가능한, 호환이 되는 이라고 외웠을 겁니다. 근데 이 호환이라는 단어를 남학생들은 잘 아는데 여학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호환이라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 기계를 다룰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뭐 이어폰이 있다라고 하자. 근데 이 이어폰은 아이폰 기종에서는 호환이 가능한데 갤럭시 기종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하면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조금 더 심각한데 compound.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파운드 명사하면 무슨 뜻 가지고 있죠? 그렇죠. 얘는 혼합물, 화합물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고 동사일 경우에는 타협하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악화시키다라고 되어져 있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컴파운드 앞에 주어를 봤을 때 그 주어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 등등이 나올 경우에는 보통 컴파운드가 이렇게 수동의 형태가 돼서 악화되다라고 많이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파운드에다가 악화시키다라고 뜻만 적지 말고 옆에다가 주어가 이제 문제 또는 어려움 등등으로 같이 적었을 때 수동의 형태가 가능하다. 수동의 형태로 보통 사용이 된다라고 같이 필기를 하면 더 기억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as가 여기서는 시간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 지문에서 as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as는 이유로 해석이 되고요. 이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시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continues to 지속해서 rapidly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상당어구를 봤을 때 무엇과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세계 경제의 발전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에 있어서의 진보 때문에 사회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학교들은 continue to 계속해서 function 기능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죠. 잠깐만 여러분들 function이 명사일 때 기능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얘가 동사일 때 기능을 하다라는 자동사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인데 무엇과 똑같은 방법이냐? 그들이 여기 있는 데이는 당연히 schools,를 나타내겠죠. 100년 전에 했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did는 대동사가 되겠다. 앞에 있는 function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리더들은 are changing, 변하고 있습니다. 자, as a result of는 무엇의 결과로서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기술의 확산의 결과로서 학생과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지도하는 리더들은 전부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학교는 안 변했을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의문을 가진 채로 글을 읽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정보 사회는
그러면 여기 정보사회가 나왔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이 한마디로 정보화 시대야. 우리의 정보사회는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냐면 effectively, 효율적으로 매니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이에요. 그럼 뭐를 매니지하고 뭐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와야 돼. 자, ever increasing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의 정보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하느냐? 목적이 바로 투부정사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해야 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보사회라는 것은 정보가 많아 적어. 엄청나게 많죠. 정보가 많은 것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문제가 단순해지겠어? 복잡해지겠어?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누가 맞았는지 모르겠어. 몰라 니네들이 가위바위보 해 라고 했다든지 그랬을 텐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 따져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확실성이 떨어지죠.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딱 어떤 결정사항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뭐가 필요로 한다? 우리의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투부정사 이하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to solve complex problems.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o make decision. make decision이 한마디로 결정을 내리다죠. 그러니까 무엇에 직면했을 때 불확실성을 직면했을 때 그중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내릴 만한 사람이 우리 정보사회에선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결국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람을 육성하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여야 되지. 그러면 어디가 가장 변화가 시급해? 사실은 학교의 변화가 가장 시급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학교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0년 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방식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이야. 이것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시합니다. 약간의 역설을 제시를 하죠. 자, 뒤에 있는 as는 여기서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뭔가 괴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를 보시면 학교라는 개념, 그런데 부연 설명이 있죠. 교육의 전통적인 공장 형태의 학교의 개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 대체 교육의 전통적인 공장 모형이 대체 무슨 말일까 싶죠. 한마디로 교육을 공장처럼 찍어냈던 그런 과거의 학교 개념으로서는 이런 것과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뒤에 동사를 보면 당연히 부합되지 않는이라는 incompatible이 당연히 나와줘야 돼. 선생님 미리 얘기하지만 이 comparable과 incomparable이라는 단어가 나온 경우에는 어휘로 시험에 나온 경우가 매우 많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과 부합하지 않나면 지금 현재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말 그대로 지금 정보사회, 한마디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진화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역설, 한마디로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사회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육성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인데 이 학교 자체가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역설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 여기는 선생님이 아까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어법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despite 항상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에 해당되는 접속사와의 상관관계성 잘 보셔야 돼요. 여기 despite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콤마 앞에까지는 명사밖에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명사, 오브 명사, 오브 명사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이 되는 명사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냥 서술어처럼 풀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수십 년
년 동안 누가 국가나 주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뭐를 하고 있었어요? 촉진을 하고 있었죠. 무엇을 촉진을 했었냐면 기술을 교육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이제 촉진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의 관행,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교실에서의 관행이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언급을 했었던 little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을 나타낸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는 왜 few가 사용이 되지 않았나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many랑 much의 개념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many랑 much 생각하면 항상 뭐 생각해? 가산 불가산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만 생각해. 근데 예를 들어서 I love you so much 했을 때 이 much는 누구를 꾸며줘? love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little과 much는 부사로도 사용이 가능해. 여기에 있는 little은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change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ew가 오면 안 된다. a little이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선 지금 부정어구에 해당되는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부터 변하지 않았느냐? 20세기 중반에 그것으로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that of, those of 생각할 수 있겠다. 이 대시 가리키는 건 그렇죠. 위에 서 있었던 대부분 학교에서의 교실의 관행을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this challenge를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동 형태로 사용돼서 악화되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언제 악화가 된대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의해서 악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sues를 꾸며주는 relate만 챙기면 끝날 것 같아. 자, 이 relate와 issues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적으로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문제에 의해서 위의 어려움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뒤에 세 개만 여러분이 같이 체킹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이 에이징을 노후하고 있는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노후하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문제와 직면했을 때 악화가 되어지겠죠. 지금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사회 기반 시설이 노후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노후하고 있다면 그걸 빠르게 계속 바꿔주면 될 거야. 근데 그런 거에 뭐가 필요해요? 또 돈이 필요하죠. 펀딩이 무슨 뜻이야? 자금 조달 또는 재정 지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한마디로 재정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또 불공평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등하게 그 재정 지원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표준화에 세계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자, 우리가 분명히 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교실의 관행 그리고 학교의 시스템, 학교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리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로직상으로 어휘, 빈칸, 삽입 그 중에서 빈칸을 좀 먼저 보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가장 핵심이 되는 인포메이션 에이지가 들어간 이 포인트가 주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빈칸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삽입 같은 경우에는 this와 this가 가리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장이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챙기실 것은 어휘인데 사실은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빈칸을 채워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휘에서 얘가 comparable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same도 마찬가지고 uncertainty도 마찬가지고 little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반대되는 어휘가 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에 하나 학교쌤이라면 얘는 시험을 내기에 매우 매력적인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서 복습을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까지는 24강의 3번과 4번 지문 학습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4강의 1번과 2번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